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용자가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 며칠 뒤에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이용자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개인용 교통수단의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문제점을 짚어보고 안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요즘 정말 거리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개인용 이용 수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12일에는 해운대에서 또 차량과 충돌해서 이용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사고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킥보드 타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아직은 타보진 못했는데 네. 보기만 해도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예쁘게 보이죠. 네네네. 좀 늘씬하게 보이고요. 네. 전기 킥보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를 PM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네. 한 3년 전부터 저희들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전기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특히 이동수단을 많이 하고요. 또 커플들 둘이서 같이 이렇게 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보도라든지 차도를 이렇게 점용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이 많고요. 네. 부산에 대표적으로 3개 업체 정도가 음흠. 몇 대 정도 가진 거 잘 모르시죠? 1,700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1,700대. 요즘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아무 데나 뭐 이렇게 놔두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빌려주고 제약도 없이 이렇게 대여를 하다 보니까 네. 사고가 많이 일납니다. 어허. 특히 이제 2년간에 2017년, 18년 2년간의 이런 실적을 보면요.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한 21건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보고가 안 된 사고가 더 많습니다. 이 7개 특별강력시 중에서 서울 외에 네. 부산이 제일 사고가 많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제 PM의 사고는 세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개인 이동수단이 자체적으로 사고 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 네네. 그리고 가다가 차량하고 부딪히는 경우. 네. 일단 자체적으로 일어난 사고는 본인만 상처를 입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특히 사람하고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가 없다 보니까 뒤에서 타고 올 때도 이 보행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경우. 네네. 그리고 차도는 잘 안 내려갑니다. 왜? 본인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 차량이 다니고 상충이 되고 이렇게 충돌이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큰 사고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대개 2017년부터 2018년 2년간 네. 약 2배 정도의 교통사고율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사망사고율도 2배 정도 됐고요. 네. 일단 사고율도 2배 정도.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되고 작년 수준을 보면 3.5배 정도 수준.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늘어날수록 어쨌든 사고도 계속 빈번하게 늘어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들이 대책 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해운대나 네. 가을리 해변가 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객도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고가 또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렇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네. 그만큼 정말 사고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 허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원래 이동수단이라는 것은 처음에 나올 때 미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예상을 하고 네네. 개선 대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을 되게 보면요. 일단 이동수단에서 출연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문제점이 생기면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을 해야죠. 네. 그동안에 우리가 뭐 킹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즉 말해서 고라니를 보면 아무 곳이나 튀어답니다. 그렇죠. 점핑도 하고요. 네. 킥보드가 이렇게 마음대로 다닌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고가 많다 보니까 특히 보행자나 차량들이 이렇게 킥보드를 보고 겁을 냅니다. 네.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그리고 차량이 안 보인다 이래 보인다 싶으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1초 동안에 약 20m 정도의 차량이 움직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킥보드가 나올 때 이미
차량하고 충돌 상태가 일어나고요. 사람은 더 느립니다. 네. 약 우리가 걷는데 이동수단이 2.5초 정도 이렇게 횡단보도에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요. 특히 이제 이 킥보드를 대여를 하는데 빌려주는 업체에서 헬멧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외지에서 놀러 왔다든가 자기 집 근처가 아닌 분들은 그런 안전장치를 거의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알았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대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헬멧이나 이런 보호 장구를 같이 빌려준다든지 네. 그 착용하지 않고서는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좀 일어나는 모습들이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모습들이 참 많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 특성상 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는 없다지만 네. 사실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차도로 가자니 차가 너무 쌩쌩 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전거 도로랑 차도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부산은 이 자전거 도로도 사실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까 네. 이용자들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도 저희 보행 공간은 절대 못 다니고요. 네네. 이게 이제 킥보드가 전동기가 붙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기로 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갈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도만 갈 수 있는 예인데 저기 자전거 겸용 도로가 부산의 전체 도로의 73%나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도로 갔다 자전거 도로 갔다 같이 저거저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걸로 가면 좀 안전하니까 본인이.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그냥 뭐랍니까 안전불감증이다. 막 이래 가도 피해 가겠지. 근데 뒤에서 서서히 다가오면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런 구간들이 저희가 산복도로 같은 구간은 경사도 높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면이 평면지, 특히 해안가에 뭐 강안리나 해운대에 주로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또 다대포 구간도 가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는 사람들이 또 이 관광 지역에 나오면 좀 편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걷기 시작하거든요. 또 네.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진 찍고 일하다 보니 뒤에서 오는 킥보드를 모르고 이렇게 다닙니다. 네네. 킥보드는 당연히 피하겠지. 소리가 안 나는데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가 사고 나면 그 당시에 사고를 입는 분들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네. 이 자전거 가다가 자전거도 뭐 한 10km 이하는 이렇게 받치면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부상을 입은 걸 알고 있고 멍이 든다는 이럴 경우에 그 킥보드에 번호판도 없고 네.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병원에 많이 가는 것이 생기고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임대업체들이 좀 더 대여해 줄 때 좀 더 많은 경각심을 주고요. 또 확인하는, 즉 인터넷으로 확인하더라도 반드시 운전면허증 그리고 헬멧 같은 거, 그다음에 본을 위해서는 이런 무릎 가리막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잘 생기지 못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이 전동 킥보드 자체가 안전해 보이질 않아서 네. 만들 때 자체도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엄청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이 공급되는 대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뭐 법적인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잠시 보면요. 네. 참아에 해당되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네. 만약 이것이 도로교통법의 제13조 1항인데요. 네. 이걸 위반할 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16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되고요. 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호장구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즉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이거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위반하게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절대 금지한다. 네. 똑같으면 자동차 차량하고요.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되어 있고 야간 도로상에서 원동기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전조등, 등을 불을 켜야 됩니다. 네네. 좌우 깜빡이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없습니다. 네네.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미등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잠시 주정차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미등도 해야 됩니다만 네네. 이 또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안 돼 있고요. 네. 현행 도로법상 개인용 교통수단 운전 시 전조등을 켜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10,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안전모 보호장구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만 원에 추가로 되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가 네. 주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좀 적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과태료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처음 생기니까 이제 좀 작은 데서 이제 3만 원 정도 수준에 가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렇게 규제해야 될 경찰관 네네.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네. 사실은 교통 처리하기도 어렵는데 그렇죠. 일일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네.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해운대구청의 단속도 있고요. 네. 경찰청의 단속이 있지만은 인원이 그렇게 할당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길거리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해운대구가 좀 수거를 했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수거를 아주 많이 했죠. 네. 해운대구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강제 수거하는 그런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네네네. 해운대구는 지난 13일 날 하루에 114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2월부터 과태료 부과한 게 총 360만 원인데 하루에 9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 일시적이거든요. 네네.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만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킥보드를 타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거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준가. 그리고 도로에 방치를 해야 되면 도로 경관이라든지 네. 해운대가 관광특구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본인들이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최소한 준수를 하고 이렇게 킥보드를 정차를 하더라도 육교라든지 아니면 네. 이렇게 구석진데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보도 한복판에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하는 사람들이 네. 겸용 도로에서 부딪히는 경우 또 어린애들은 걸음걸이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네. 또 우리 고령자들 사실은 고령자 60% 이상이 많아지죠. 네. 이분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킥보드가 하루 종일 네. 수거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해운대에서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대업체들은 좀 더 보다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관광특구 부산인데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실 이런 이용시설, 이동시설이 있다고 보면 참 편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마구잡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편하긴 한데 너무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사실 이런 걸 좀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도 이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인 부분도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미리 도입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외국에 나와 보시지만 교통 법규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는 있습니까? 수갑을 자물쇠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우리 한국 돈으로 50만 원 이하의 부과금을 하는데 한국은 조금 좀 약하죠. 그죠? 지금 자꾸 강하다고 하는데 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영국에 보면요. 영국에서는 일부 소롱이 이룬 차에 대해서 도로상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도로 운행을 위한 조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PM같이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도로 인도에서 사용이 절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요. 영국같이 자동차에 같이 이렇게 형식등이나 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개인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핸들레일이나 핸들바가 있는 최고 속도는 2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갖추는 이런 거는 도로상에서는 절대 운행할 수 없도록 안일에 갖춘 보조기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여러 가지 법이 틀립니다만은 연령 14세 이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지만은 아주 굉장히 제재가 많습니다. 벌가금도 많고 지방에 따라서 그 벌가금 자체가 규정을 위반하면 굉장히 많고요. 자전거 도로 보도 도로에서의 보행자를 위한 것이 우선이고 킥보드는 절대 그걸로 침범하지 안 된다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도로에서는 보도의 통행은 절대적으로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하 도로에서도 운행하는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 같이 큰 도시에서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없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도를 이용한다든지 자동차 겸용도로를 이용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번에 일어난 사고는
본인의 단순한 행위,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를 할 수 있는데 네. 보이지 않는 사람과 킥보드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어쨌든 도로에서 이용하는 것도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도 말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을 허용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의 경우는 자동차 보도 겸용도로가 많아서 네. 킥보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전거 전동기를 없는 자전거가 많이 다니니까 예. 킥보드보다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많이 타는데 자전거 도로를 못 타게 하자. 그런 반대 의견이 있고요. 네. 특히 보도에는 절대 타면 안 된다. 보도에 타게 되면 사실은 자그마하지만은 속도가 빠르면요. 네. 그 탄력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차로로 좀 다녀달라 하는 건데 차로는 본인들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속 350 하더라도 일반 간선도로는 50km 달리거든요. 네. 50km에서 20km 가는 킥보드가 같이 충돌하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사망사고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차도도 아니고 보도도 아닌 곳에 킥보드 달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가면 최소한도 2, 3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갓길 쪽이라든지 또 그리고 만일에 이 킥보드가 가야 된다면 자전거 도로에 갈 때 네. 속도를 10km 이하로 줄여서 충돌이 돼도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선을 타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재미있습니다. 바다 바람도 많이 들고 이래서 둘이서 달리면 속도감을 잘 못 느끼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자체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안전 수칙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수칙들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빌리티 타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입니다. 네. 안전적으로 이용하기에 대한 교육이 우선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들은 자동차 면허증만 딸 때만 사실 이걸 하는데 PM에 타기 전에도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전거 도로 시설의 개선 그리고 확정으로 인한 안정성 노력에 대한 것도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장비 착용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조등, 후미등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운전면허 보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킥보드에 다쳐서 본인이 다치든지 또 남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자전거 도로 이용자를 하고도 합의를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여론에 대해서 서로 합의 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사실 아까 해외 사례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네. 법적 제도적으로 좀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킥보드가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고 개인 교통수단이 이제는 갈수록 많이 확대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제도적 장비보다는 본인이 교통 법칙에 대한 것을 우선 익힐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 시설적으로 보완은 방금도 말했지만은 차도와 그리고 보도를 격리시키는 예전에 보면 보행 자동차 겸용도로가 보행이 도로변에 있고요. 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안쪽에 있습니다. 요즘 법이 바뀌었거든요. 벌써 7, 8년이 바뀌어서 자전거 도로가 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고요. 예, 예. 보도가 안쪽으로 이렇게 보호하게 됩니다. 사실 10년 전에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우선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는 주로거든요. 그래서 보행을 우선하고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속도 제한에 이제 중간에 또 흠프라든지 이렇게 가속 방지 턱을 조금씩 해서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시설 보완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는 이런 법규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 아주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본보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좀 나서 고생을 하시지만은 네. 이거에 대한 단속을 함으로써 사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 안 되는 그런 제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용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편리해지려고 고안이 됐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용자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